이번에 이제 마지막이네. 2022년 홍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개년 홍대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거야. 그래서 인문, 미술은 세 지문 정도가 어렵게 낸다. 지문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제 아리까리한 세 문제를 누가 맞추냐의 싸움이다. 나머지는 중3 수준이다. 그리고 이과는 20문제 나오죠? 한 지문 정도. 이제 여기서 어려운 지문 빼고 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하나 틀려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야. 자, 한번 풀어봅시다. 빅, 드림, 딱 보자마자 중상권지 알아야 돼요. 그치? 자, 빈칸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논리 패턴으로 풀든지, 풀면 되고요. 지금 홍대의 특징을 이제 요약을 좀 해줄게.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주로 나오고요. 그치?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적절한 것은 100% 주제고요. 주제 찾으라는 얘기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 보기가 길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보고, 이제 요약을 해줄게. 어디에 집중을 해서 보기를 봐야 되냐면, 첫째, 명사에 S 붙는 거야. 정말 명사에 S를 붙일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됐죠? 이게 오답 패턴에서 1이야. 명사의 S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고, 명사에 대한, 부사는 동사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보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으면 반드시 지문에서 그 내용을 프로세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가 없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요렇게 해볼게요. 요렇게. 지금 이제 홍대 특징이 보기가 길단 말이야. 내용 일치 문제로. 그러면 보통 D가 함정이 많아요. 그리고 앞부분은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어요. 요런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본문의 한 말을 거의 유사하게 쓰고 있어. 적어도 정답이 되려면 본문의 내용을 패러프레이즈는 해줘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쓰면 일단 정답이 아니에요. 어? 저기 출제 의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본문과 거의 똑같이 쓰고 있다면 그러면 뒤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부사구나 부사절이나 전치사구나. 그치? 이제 이런 것들을 뒤를 포인트로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또 보기를 볼 때 지금 뭐 주어가 나와 있잖아. 주어는 방점을 찍어야 돼요. 주어는 제일 핵심이 되는 말을 찍어 놓는 거거든. 맨 앞에. 그러면 그 주어에 대한 설명이 정말 맞는 건가? 그치? 요런 것들을, 이제 주어를 딱 보고, 아, 이 주어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풀면 오답률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홍대에서 불일치 문제가 있잖아요. 불일치 문제는 일단 읽고 다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근데 기억하는 조건이 뭐야?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를 내는 거를 지금 3개년간 풀어봐서 알 거예요. 그러면은 내용 불일치 문제만 한 7개 정도 나오는데, 그지? 20문제 이상을 풀면 공통점이 뭐예요? 보기에 나오는 거는 본문에 형용사나 부사를 프로세스한다 이거야. 두 번째, 투부정사, 명사를 프로세스한다 이거야. 세 번째, with나 without 다음에는 조건이잖아. 이 뒤에 있는 말을 프로세스한단 말이야. 네 번째, 최상급이 있는 말을 프로세스한단 말이야.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어떻게 내느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내기 때문에 본문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눈여겨봐야 돼. 그죠? 그러면 다 기억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여지까지 본 거 다 이렇게 내는 거잖아, 보기에. 그러니까 다시 본문을 안 넘어가도 읽을 때
뭐 형광펜을 칠하거든 동그라미를 칠하거든 뭐 이런 부분에서 동그라미 칠해 놓으면 내 기억 속에 남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 주세요.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건 이거고요. 음. 자, 1, 2번 보자. 당신의 큰 꿈은 무엇이냐? 인생에서. 게임 끝났잖아. Q&A 타입이잖아요.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 저자가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던지는 말이야. 그쵸? 그럼 당신이 인생에서 큰 꿈은 뭐냐라고 딱 봤을 때 원석이는 뭐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요 문장에서. 여기서, 내 큰 꿈은 뭐지? 대통령 되는 건가? 뭐, 이 지랄하면 안 돼요. 그치? 자, 뭐를 느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어? 그렇지, 빅이죠. 형용사 놓치면 안 된다니까. 게임 끝났잖아. 빅한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 글은 뭐야? 스몰이야. 그쵸? 그러니까 형용사는 무조건 잡고 가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빅이라는 얘기야. 그- 그리고 문단이 나눠져 있으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쵸? 그런데 첫 번째 문단을 쓰고 나서 however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빅 얘기하다가 however로 뒤집어지면서 여기는 뭐야? 또 should도 있네? 우리 지금 주제 찾기 패턴 배우고 있잖아. 강한 당위는 저자가 대단히 강조하는 거다. 그쵸? 그러면 주제는 끝난 거예요. 안 읽어도 되죠? 자, 낫이 있네요. 낫이 있네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말은 뭐야? 빅이겠죠. 빅하지 말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might of more than you can chew 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가 무슨 뜻이에요? 빅은 아니겠죠. 스몰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빅이라는 단어를 안 잡고 읽으면 이제 읽으면서 그냥 재미만 있는 거야. 글 자체가. 중학교 3학년 글이니까. 그치? 포인트를 못 잡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가보자. 인생에서 당신의 큰 꿈은 뭐냐? 아마도 당신의 목표는, 다음에 뭐 나와야 돼? 큰 거 나오겠죠. 큰 거. 완벽한 몸을 가지는 거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거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거다. 이 전부 다 파란색은 큰 꿈이야. 어? 가지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 큰 거겠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당신은 아마도 당신 자신이 포기한다. 뭐한 이후에? 며칠 이후에. 빅 드림에 대한 뭐예요?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그쵸? 문제점이 발생했죠. 나쁜 말씀은 다 문제점이에요. 영어는. 그럼 어떻게든 뭐 해야 돼? 해결해야겠죠. 그치? 자,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집중한다. 어디에 집중해? 빅 목표는 쉽다. 뭐 하기 쉬울까? 몰라요. 이제 뒷문장 물어봐야겠죠. 그쵸? 자, 이지 보자마자 여러분들 뭐 생각나야 돼? 이거, 이지. 주어니? 이지. 이거 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법 문제라니까? 이지. 왜 그래? 계속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난이형 형사. easy, hard, difficult. 이거 딱 보자마자 난이형 형사가 나와야 돼요. it is 다음에 대절 안 씁니다. 투부정사 써요. 투부정사, 목적어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가주어 진주어 쓰는 걸 영어는 너무나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런 형용사 쓰고 다음에 투부정사. 근데 뒤에 난이형 형용사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고. 왜 앞으로 간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봐봐. 이 책은
is, 어? to, 뭐라고 해, read. 야, to be read야. 아, is 보자마자 목적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to be read 쓰면 안 돼. 책은 읽혀지니까 수동태 이러면 안 된다고. 전에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읽는 것도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가 볼까요? 동사 자리죠. 1번. 그러면 큰 목표를 목적어 뒤로 빼고 읽어야죠. 큰 목표를 뭐 하는 건 쉽대요. 큰 목표를. 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feel satisfied, 만족하는 거죠. 미러 앞에서 만족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자, 그럼 뭐 하는 게 쉬울까? 거울 앞에서 만족하는 거. 여러분들 학원 오기 전에 거울 보고 왔죠, 원서가? 어때요? 만족하죠? 그치? 다음에 미소 짓는 것. 어디에서? 그치. 결승 라인에서 내가 1등이구나. 난 사인해 주는 것. 당신의 책을 당신의 팬에게. 자, 이러한 것들은 다 뭐죠? 플랭크야. 그치? 뭐 여기잖아. 상상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큰 목표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쵸? 큰 목표를 상상할 수 있는 거겠죠? 상상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파란 색깔. 자, 파란 색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큰 목표야.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큰 목표인지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디즈 동그라미 치고 독해의 꽃이죠.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쓸 때 쓰는 거죠. 이런 큰 목표는 우리에게 뭐를 줘? 방향과 목적을 준다.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러니까 기즈가 있으니까 눈을 크게 떠야 돼. 그쵸?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빅 드림이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얘기야. 그쵸? 방향,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이 길라잡이죠. 길라잡이. 방향 설정이야. 그치?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도 우리에게 준다. 그러나 뒤집어지면서 당신은 뭐 해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돼. 뭐 하지 않도록 바이트가 무는 거잖아. 네가 씹을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을 물지 말라 이거야. 그치?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야? 파란색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를 돕기는커녕 파란색 큰 목표는 우리가 뭐 하도록 유혹할 수 있어? 비현실적인 변화를 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 여기서 뭐 부추기는 거겠죠. 그쵸? 우리 삶에서 우리 여기서 당신이 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씹지 말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바이트 물어서 오프 떨어뜨리는 거잖아. 오프는 붙어 있는 게 떨어지는 때 오프를 쓰죠. 왜 이제 여기에 만날 한국 속담이 뭐가 있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현실적인 변화를 하도록 부추긴다는 얘기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뭐, 내용은 쉽습니다. 자,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슈도 동그라미. 당신의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제 보라 색깔 해야겠죠? 당신의 삶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뭐가 아니라, 큰 게 아니라. 그럼 파란색은 큰 거야. 당신의 삶을. 자, 지금 빅 스몰이라는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금 주제문을 던졌는데 그냥 읽으면 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게 그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쵸? 지금 말장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은 작은 거, 파란색은 큰 거. 그치? 이렇게 딱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야. 이제 요게 보여야 돼. 라이프 스타일과 라이프가 대조인데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은 이제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할 말 다 했다는 얘기야. 사례를 들었다는 것은 앞문장을 지지하는 거고, 그러면 그 지지를 받는 앞문장이 주제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주제는 뭐예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 이거야. 자, 베스트셀러 너브를 쓰는 것은 베스트셀러 무슨 색깔이야? 파란 색깔이죠. 그쵸? 파란 색깔은 라이프 체인징이야. 파란 색깔이야. 그러면 파란 색깔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때 세미콜론은 뭐겠어요? 버스유미겠죠? 자, 창의적인 글쓰기를 보라 색깔 하는 것은 10분 동안, 매일 10분 동안. 그럼 얘는 보라색이겠죠?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럼 보라색은 빅의 반대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것을 상상하는 거, 거울 앞에 서 있는 거. 다 뭐예요? 3번이네요. 시각화하다죠. 그치? 상상하는 게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자, 메디에이트 별표합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메디에이트. 같은 말, 아비트레이트. 중재하다죠. 중재하다. 자, 중재하다 해시태그 거세요. 중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A하고 B가 싸우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원석이가 매드, 비트윈이죠. 사이에 들어가서 얘는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 자, 중재하는 거. 사이에 들어가서 둘이 뭔가 막 싸우거나 뭔가 다툼이 있으면 가서 중재하는 건 뭐야? 조정하는 거예요. 해시태그로 조정이 걸려야 돼. 조정, 어드저스트. 자, 됐습니다. 근데 이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어요. 메디테이트가 있습니다. 얘도 잘 나오는 단어죠. 메디테이트. 얘는 심사숙고하는 거야. 물론 이제 명상하다라는 뜻이죠. 명상하다. 명상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심사숙고하다. 자, contemplate가 잘 나옵니다. contemplate. 여기 이렇게 해서 템플이라고 써보세요. 템플이 뭡니까? 옛날에는 신전이었죠. 지금은 사원. 쉬운 말로 절이죠, 절. 그치? 절에 가면은 조용히 있죠, 그쵸? contemplate. 조용히 사색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면은 절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2번 문제 봅시다. 당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은 should 동그라미 치고 시작해야 된다. with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작은 것과 함께. 그쵸? 보라색. 지금 보라색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리틀. 당신의 큰 꿈이 come true.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작해야 된다. 무엇과 함께 시작해야 돼? 얘가 작은이란 의미만 맞는 거죠. 매니저블이. 그쵸? 매니지가 뭐예요? 관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리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그쵸? 관리되어질 수 있다. 관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 그거 다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매니저블이잖아. 다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매일 10분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 이건 감당 가능한 거잖아. 그쵸? 내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외울 때 하루 종일 외우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보고, 그러니까 점심하고 저녁 먹으면서 영어 단어 봐도 50개는 봅니다. 그치?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당 가능한 거잖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이동 중에 외워야 돼.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서나 반드시 이동 중에 외워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제일 미련한 게 뭐야? 책상에 앉아서 단어 외우는 게 제일 미련하다고. 그 시간에는 딴 거 해야죠. 뭐, 단어를 하고 싶으면 단어를 정리하든지. 그치? 자, 그래서 꽤 까다로운 거예요. 리틀, 매니저블. 매니저블이 보라색인 줄 알면 되죠. 당신은 큰 꿈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이제 파란색이 나왔어요. 그죠? 당신은 필요합니다. 큰 꿈이 필요하대요. 큰 꿈이 필요해.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 큰 꿈에 대한 장점도 나왔죠.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얘기를 했고, 포포우즈, 목적의식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의식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음표 해야 돼요. 일단 주제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음 거 읽고 판단하면 되죠. 당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큰 꿈을, 큰 변화를. 끝났죠?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3번이 우리는 주제를 잡고 푸는 거잖아. 내용 일치든 내용 불일치든. 그치? 근데 이제 3번에서 물음표 하면 돼요.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리고 나머지 4번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근데 3번하고 4번하고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드는 거 찍는 게 아니죠. 그때부터는 싸워야 되는 거야. 3번하고 4번하고 싸웠을 때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하나하나 다 뜯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싸움도 잘하잖아. 맨날 싸우니까 보기를 가지고. 그건 아니야? 자, 한번 풀어보세요. 또 3번, 4번. 자, 3번, 4번. 어법 문제가 있고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가 뭐냐는 거죠. 그런데 문단이 두 개네요. 문단이 두 개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죠. 물음표네요. 그쵸? 물음표고. 딱 보니까 퍼스트 오브 올, 열거, 시작, 연결사죠. 그 열거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열거도 마찬가지로 앞문장을 지지하기 위해서니까 노란색이네요. 물, 섭취가 주제네요. 그쵸? 어. 그리고 뭐 이것도 뭐 헬로 딱 나오는 거 보자마자 중학교 2학년 글이에요. 자, 헬로, 나는 에드워드고요. 뭐 어쩌라고. 나는 영양사다.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영양사다. 이 얘기는 뭐야? 전문가다. 전문가가 한마디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문가의 말에는 주제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그냥 똑똑히 들어라. 그냥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은 전문가가 뭘 얘기할까?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할게. Q&A 타입이네. 그쵸? 자, 디스 동그라미 치세요. 디스나 디즈는 독해의 꽃입니다. 앞에서 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쓸 때 쓴다 그랬죠. 그 디즈 보자마자 눈이 커져야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드링크는 이라고 했어. 앞에 디스가 가리키는 말이 없어요. 없잖아. 그쵸?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걔 존나 이뻐 이랬단 말이야. 그럼 걔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시하는 대명사가 없다면 이 디스를 찾아가는 글이야. 이 디스가 뭔지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이 특별한 드링크가 뭔지를 찾아가는 글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는 요까지 읽었을 때 이 특별한 드링크가 뭘까?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헬프,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에너지를 증가하고 유지하는 거. 건강한 몸을, 무게를. 이건 뭐냐?
무슨 드링크를, 음료를 나는 말하게, 이 장난하네, 그죠? 그쵸? 말하게. 사실 이러한 마법과 같은 특별한 형용사 놓치면 안 되잖아.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요. 마법 같은 드링크가 뭔가다. 그 뭔가는 뭐야? 관계대명사죠. 너희 모두가 아는 뭔가다. 그건 뭐야? 물이다. 아, 물이래요. 물이래. 자, 당신은 또한 원하냐? 나이스 스킨, 좋은 피부를 갖기를 원하냐? 그럼 물 마셔라. 물은 자연 그 자체의 자연만의 미용 크림이다. 물을 마시는 것은 하이드로가 붙으면 물이라는 어근이죠. 그러니까 스킨셀의 동사니까 수분을 공급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주면서 당신의 스킨에 건강한 글로우, 뭐라고 할까? 이게 뭐라고 할까? 어, 반짝반짝? 건강한 피부에 건강한 건 뭐야? 약간 뭐 홍조도 띠고 불구스로하고 뭐 그런 거겠죠? 뭐 이거를 뭐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는 이상하잖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물은 매우 중요하다. 형용사만 자꾸 읽는 거야. 기본적인 몸의 기능에. 왜냐하면 약 70%의 물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이 문제 틀린 사람은 정말 반성해야 돼요. 10번을 넘게 한 거잖아. 한 2달 사이에. 부분의 명사가 나오면 오부 명사가 나오면 여기서 수일치 한다고. 부분의 명사가 뭔지도 얘기했잖아. 대, 부, 분, 반, 나, 대부분, 부분, 분수, 반, 나머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거잖아. 우리 건대 풀 때부터 해서.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제 바로 아주대 가죠. 아주대도 계속 출제야. 음? 자, 그러면 어디서 수일치를 해야 돼? 어디 앉아? 여기서 수일치해야죠. 2주 써야겠네요. 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약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하루에. 그러나, 문제점, 우리 중, 대부분이, 우리 중 다수는 충분한 물을 안 먹고 있어. 문제야. 어, 결국은 경험에, 탈수를 경험해. 문제야.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물 많이 마시라는 거야. 그럼 많이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을까? how에다가 방법이라고 쓰세요. 방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거 시작. 건강한 신체를 위한 물 섭취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죠. 나는 대디하라고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거니까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죠. 대절에 슈드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리플레이스는 목적어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슈가 섭취를 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읽으면 돼. 대체해야 돼. 예를 들면은, 콜라나 주스 같은 거, 위드 동그라미, A를 B로 대체해야 돼. 물로 대체해야 돼. 이게 뭐 쉽나? 콜라 먹고 싶은데 콜라 먹어야지. 물 먹으랍니다. 왜? 슈가 때문에 그러네요. 이것은 감소시킬 거예요. 당신의 수가 섭취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당신이 느끼도록 이 형식이죠. 여기 투가 생략됐고. 그러니까 형용사 쓴 거 맞죠? 쿨하게 느끼도록. 그러니까 배부르게 느끼도록 할 수 있대. 물 먹으면은 나도 배고플 때 물 마셨던 것 같아, 수돗물. 당신은 또한 증가시킵니다. 당신의 물 섭취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 먹음으로써. 더 많은 과일 먹어라. 채소 먹어라. 이러한 푸드들은 포함하고 있다. 많은 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공한다. 최고 20%의 물을 제공한다. 무슨 물? 당신 몸이 필요한 매일. 자, 고3이
중3 거 읽으려니까 힘들죠? 자, in case, 대, in case of. 자, in case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in case of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나와야 돼. 이거랑 똑같은 거죠. in addition. 얘는 접속 부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콤마 찍고, in addition to. 열거 첨가할 때 쓰는 거잖아. 뭐뭐뿐만 아니라. 그쵸? 얘는 전치사고. 이런 거죠. 얘는 접속 부사, 접속사가 아니야. however 같은 거야. 자, 두 번째. 무슨 뜻이냐? 얘는 무엇 무엇의 경우에 다 아는 거고, in case of는 어디 어디에 대비하여야. 어디 어디에 대비하여. 그러니까 무엇에 대비하여야 할 때 얘는 마이너스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부정적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인터뷰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네가 우산을 잃어버릴 경우에 대비하여. 그쵸? 어. 자, 당신이 식사 사이에 목마른 경우를 대비해서 당신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물병을 너와 함께. 당신은 또한 플레버 동사로 쓰였네. 그 맛을 내다죠. 당신의 물을 맛을 낼 수 있다. 과일이나 허브로 그 물을 더 즐기기 위해서 기억해라.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 거다. 너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낄 거다. look better. 더 나아 보이고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3번은 풀었고요. 자,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주어가 뭐냐? 저 주제죠. 주제. 물 마셔라 이거야. 당신이 물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뭐야? 물에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낫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낫 있는 거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증가시킬 수 있다. 우리 물 섭취를 방법론. 그쵸? 뭐, 덜 과일, 덜이 아니죠. 더 많은 과일이죠. 뭐라고 바꿔야겠고요. 당신은 덜 슈가를 섭취할 수 있다. 방법론, 물을 마심으로써 뭐보다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그쵸? 정답 3번. 물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스킨을 D가 없어야겠죠? 그쵸? 까지는 너무 쉬웠습니다. 제가 이거 풀어보니까 9번부터 13번까지 두 지문 킬러 지문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홍대를 보면 어떤 애는 초장에 두 문제 조져버리고 킬러 문제 주고 점점 막 쉬워지는 또 어떤 애는 초장에 쉬운 거 주고 그치? 중간쯤에 이제 어려운 거 조져버리고 지금 패턴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뒤에 언제 나올까 기대하면서 풀어야겠죠? 자, 또 풀어보자. 허밍버드 딱 보자마자 23년도에 똑같은 지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한번 풀고 왔냐? 그치?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자, 아무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어차피 주제 찾으면 되는 거고, 여기 파란 색깔 칠한 거 잘 보세요. 그쵸? 어, 이렇게 보기가 길면 딱 끊어서, 앞부분은 다 맞게 써줍니다. 그래, 뒷부분에서 이제 잘못 쓰기 때문에 뒷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풀어라. 그치? 다음에 이거 뭐야. 빈칸에 들어갈 만. 뭐 보자마자 대신데요. 써 있잖아.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이 소댓 구문에서 어렵게 나오는 해줄게. 이렇게 하고 쏘가 나옵니다. 쏘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when이 나와요. 맞죠? 뭐 관계부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틀렸습니다.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고, 그러니까 쏘보면 무조건 대 찾아가야 돼. 자, 아주대 기출 잘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nothing이라고 쓸게요. nothing is so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대 밑줄 꺼져 있습니다. 틀렸어요. 오, 써 보면은 왜 대신데 as로 바꾸는 거. 자, 이게 뭔가 봅시다. 부정주어가 나오고 다음에 as든 비교 then이 나오면 최상급 표현이잖아.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이해한 건 3이다. 맞죠? 그런데 이게 부정주어면, 부정어가 있으면 as에서 이 as 써도 돼요. so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봤잖아. he is as tall as 뭐 she라고 적을게. 부정하면 어떻게 돼? he is not as tall as sh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 so 써도 된다고.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부정어일 때는 as에서 앞에 as를 so로 써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부정어가 아니어도 앞에 as는 so 써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부정어기 때 부정 주어는 뭐예요? 동사의 부정이 주어랑 붙어 먹은 거잖아. anything not이니까. 그래서 얘는 as인데, 그치? so 써준 거야. 선생님, 이건 못 풀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자, so that 구문에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구문. 이렇게 외우는 거 의미 없다 그랬죠? 대신 부사절로 쓰였을 경우에는 앞에 반드시 so나 such가 있어야 된다. 그 대신 뭔지를 밝혀야 돼. 이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대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다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근데 얘 비교급이잖아. as. 비교급의 성질이 뭐야? 뒷부분에 as나 than 이하에서 비교되는 성질은 반드시 생략한다. 그 밖의 중복은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불완전한 문장이. 자, 그러면 이건 아주대 기출이에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내갖고 nothing이라고 썼어. is라고 쓰고 so라고 썼어요. 대신데, 그럼 so 대시면 뒤에 완전한 문장인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그쵸? 그럼 얘 as로 바꾸는 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맞춥니다. 시험장에 100명 가면 최소 99명은 틀리는 문제예요. 그럼 남들 다 틀리는 문제는 틀려도 된다. 이것 때문에 학교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맞추면 장땡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뭐 지금 내용이 너무 쉬워갖고 나도 그냥 하기 싫어서 좀 어려운 거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냥 써보면 되찾아가세요. 이거 전에 했던 지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읽을게. 벌새는요, 가장 작은 최상급 놓치면 안 돼요.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새다 세상에서. 자, 디즈 놓치면 안 되죠. 이러한 새는 쉽게 부사 놓치면 안 돼요. 알아볼 수 있다. 뭐 때문에? 특별한 이 맴도는 움직임과 컬러풀 형용사 놓치면 안 돼요. 그치? 깃털. 그들은 퍼덕입니다. 그들이 날개를 너무나 빨리. 그래서 그들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읽으면 되죠. 이지 Y니까. 그들은, 벌새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대디아를 발견했습니다. 이 벌새는 독특한
형용사. 빠른 날개짓을 하고, 근데 그건 허락합니다. 오형식 인과관계죠. 그들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옆쪽으로, 심지어는 멈춥니다. 공중에서. 자, 올도 예외 구간이고요. 주절을 강조하는 거죠. 그들은 작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고 54km 시간당 날 수 있어요. 그들은 또한 재능이 있다. be good at이죠. 머무는데 한 장소에 벌처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됐죠? 그쵸? 맞죠? 작년에 났던 23년도에 났던 문제는 뭐야? 이거 빈칸 넣기였잖아. 문장 삽입. 다 기억나죠? 가은아 기억나죠? 난다고 해줘. 자, 그들은 펄떡입니다. 그들의 날개를 팔자 패턴으로. 근데 그건 가능합니다. 호버하도록. 얘가 핵심어였잖아. 문장 넣기에서. 그러니까 핵심어가 뒤로 빠지니까 여기에 들어갔죠. 그들이 호버가 그냥 맴도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꽃 위에서 이렇게 우 하고 제자리로 막 맴도는 거. 그들은 긴 혀를 사용합니다. 혀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야? 달콤한 액체를 섭취하기 위해서 꽃으로부터 그들이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 발이다. 그들은 너무나 많이 날기 때문에 그지같이 발달된 발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건 사용되어질 수 없다. 걷기 위해서. 걷는데 사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 벌새는, 자, 벌새는, 그들의 독특한 소리를 냅니다.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땡. 정답 1번. 꽃으로부터 달콤한 액체를 얻기 위해 혀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한 장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호버링 때문에 자 얘는 걸을 수 없다. 왜냐하면 덜 발달된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랑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이제 그지 같은 이죠. 얘는 매우 빨리 날 수 있다. 뭐에도 불구하고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더 설명할 거 없죠? 자, 자, 7번, 8번, 이것도 뭐, 보니까 중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적절, 내용 일치 문제죠.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지금 7번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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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앞은 똑같이 쓰고 있다면 D가 함정이라고, 내용 불일치 문제는, 물론 주제는 찾고 읽어야겠지만,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2번을 쓴 이유는 뭘까요? 됐죠? 잘 들어봐. 정답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2번이냐, 4번이냐. 그러면 벙찐 말이 있고요. 콕 집은 말이 있으면 콕 집은 말이 정답이라고. 항상. 자, 우리 맞춘 사람들 어떻게 풀었는지 잘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맞출게. 이거 뭐지? 물음표 했단 말이야. 그죠, 원서가? 이거 뭐지? 그리고 더 읽어봐야죠. 더 읽어봤더니 이거 뭐야, 이거? 멕시코 아니잖아.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거 다 4번 쓴 거야. 그쵸? 2번이 맞냐, 틀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2번이 틀렸다 하더라도 4번을 못 이겨요. 싸움을 하면. 그럼 4번 써야죠. 2번이 무슨 내용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내용이든지 4번을 못 이기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도 그냥 한순간에 틀리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뭐 킬러 문제도 아니고. 근데 틀릴만 했어요. 틀릴만 했습니다. 왜 틀린 이유는 딱 하나야. 형용사에 집중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거야. 형용사에 집중을 안 하면. 자, 문단이 두 개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이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요. 자, 보자. 루소는 이즈 가장 최상급 놓치면 안 돼요. 잘 알려져 있다. 왜 최상급을 썼을까? 뭐 때문에 알려져 있을까? 이유 놓치면 안 되죠. 그림들 때문에. 무슨 그림이길래? 정글과 애니멀에 관한 비록 멀지라도 예외 구간이죠. 예외 구간. 네버 결코 정글을 본 적이 없지만 심지어 프랑스를 떠난 적도 없지만 우리 원석이는 월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저기 로직트리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내 영상 링크를 보내줬어요. 로직트리 보면은 지금 내가 읽은 게 왜 보기에서 답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그쵸? 예외 구간, 올라가는 구간. 이 다 시험 문제야. 근데 내가 지금 로직트리를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야? 그걸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죠? 그걸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본인들이 뭐 하율이나 보경이 같은 애들은 계속 그리고 그린 거 나한테 검사 맞고 수업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으로 문제 만드는 연습도 했다고. 그러니까 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홍대에서 포인트. 뭐 낫이든 네버든. 그리고 예외 구간이죠. 주저를 강조하지만 이런 것들이 포인트 예외 구간에서는 내용 불일치 문제 이런 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외 구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정글을 본 적도 없고 프랑스를 떠난 적도 없어. 야, 그런데도 유명하대요. 정글과 동물 그림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궁금은 해요. 자, 그 지식은 열대 식물과 동물의 지식은 주로 어디로부터 왔어? 식물 가든, 식물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버타니. 얘도 시험 문제로 단어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식물학이에요. 그리고 파리 동물원. 동물원에서 동물 보고 그렸네요. 뭐뿐만 아니라 뭐로부터 학업적인, 학술적인 조각상이나 야생 그림 이런 거 보고 야생 사진들 보고 이제 영감을 얻었네요. 한때 묘사했다. 그의 빈번한 방문을 어? 식물원의 빈번한 방문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내가 디로 갔냐 하면 초원으로 글래스 하우스 온실이죠. 그죠? 온실에 들어갔어. 그치? 여기 뭐 식물원에 들어간 거죠. 나는 이상한 식물들을 봤어. 이국적인 땅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귀한 식물들을 봤고 나에게는 대이하인 것처럼 보였어. 내가 꿈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는 또한 만났어. 군인들을 만나서 싸웠는데 멕시코 정글에서 싸운. 그리고 그는 들었어, 이야기를. 이러한 군인들로부터 얻기 위해서 영감을. 정글 그림에. 지금은 정글 그림을 그리게 된 영감. 그러니까, 그치? 정글 그림에 대한 영감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1문단은. 자, 그리고 2문단 가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정글이 테마가 된 작품은 얘다.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다. 근데 그건 보여줍니다. 한 호랑이가 그 호랑이를 보여주는데 그 호랑이가 준비하고 있는 점프 온 공격하는 거죠. 급습하는 거죠. 그의 먹잇감을 한가운데 한창일 때 레이지 분노잖아. 그러니까 레이징 하면은 격렬한 극심한 이런 뜻이죠. 빠 막대기죠. 레이지, 버레이지 무슨 뜻이죠? 막대기가 화난 것처럼 내리는 거야.
소나기 여기 내릴 때 보면 어때요? 그냥 막대기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죠? 그치? 총을 쏘면 어때요? 그런 느낌이죠. 막 쏟아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버레이즈가 뭐냐면 일제사격이야. 바바바바 다 쏘는 거야. 막 쏟아지는 느낌. 그래서 질문의 세례 뭐 이런 뜻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쏟아지는 느낌이 버레이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러니까 분노처럼 막 이렇게 막 쏟아지는 그런 천둥의 한가운데 극심한 천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것은 전시되었다, 이때에. 그리고 야기시켰다, 이 루소의 첫 번째 진지한 리뷰를 야기시켰다. 진지한 비평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비평가겠네요.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 동료 아티스트면서 크리틱이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타이거, 놀래키는 먹잇감을 낙 동그라미 치고, 낯이 있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얘는 슈도잖아. 슈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거야. 이 그림은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럴까?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다. 그림의. 그러나 독특하면 루소 스타일이 독특한 과장된 스케일,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생생한 색깔의 블락. 그냥 그 면이라고 하면 되죠. 얘는 자극한다. 불러일으킨다. 뭐를요? 믹스트 동그라미 치고요. 리액션을. 자, 우리가 전에 이거 한번 써서 믹스드 브레싱. 얘가 뭐였죠? 자, 자동차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장점도 많죠. 하지만 뭐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단점도 많죠. 그치?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믹스드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야. 반응이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 반응, 마이너스 반응. 그래서 믹스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이게 믹스트죠. 플러스 앤드 마이너스. 믹스트 보자마자 요게 해시태그로 걸려야 돼. 그래야지만 7번에 2번 너무나 독특해서 그래서 몇 비평가들은 그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믹스트야. 반응이. 마이너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죠. 플러스 반응도 일으킬 수 있겠지만, 루소의 그림들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 지식에. 열대, 여기에 대한 지식 맞죠? 식물원, 동물원에서 지식을 얻었죠. 그는 들었다. 멕시코로부터의 솔저에게 들었다. 얻기 위해서 영감을, 그들의 경험을 맞죠? 자, 그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종종 방문했다. 식물원. 맞죠? 어디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를 얘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쵸?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이분도 예외 구간에서, 그치? 예외 구간이면은, 도우, 이런 것들이 다 예외 구간이거든? 요런 곳에서 내용 불일치 문제는 예외 구간에서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그 예외 구간을 찾으면 되겠죠. 그냥 머릿속에 홍대, 내용 불일치 문제 내가 읽으면서 though, despite, not, never 이런 것들은 안 놓치고 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돼요. 윗글의 제목은 블랭크, 저기 뭐야, 핵심어 어쨌다가 제목이죠. 그럼 핵심어가 뭐야? 정글을 테마로 한 그림이잖아. 정답 3번. 야, 솔저 보자마자 예시죠. 영감을 얻게 된 사례 중 하나잖아요. 보자마자 날려야죠. 그치? 영감을 받은 곳이죠. 그쵸? 이거 방문한 게 제목이야. 그쵸? 비평가에 맞대응해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비평가와 싸운 얘기 아니죠. 그쵸? 비평가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이제 9번, 10번이 좀 어려워요.
자, 9번, 10번은 이제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9번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9번이 킬러 문제로 나온 건데, 자, 문장 삽입이죠. 앞으로는 연지관대, 연결사, 지시사, 관사, 대명사. 뒤로는 핵심어가 빠진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이 제시문을 잘 읽어야 돼. 소유격을 썼다는 얘기는 뭐야? 앞에 랭귀지가 언급이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는 언어가 나와야 돼. 이러한 그들의 언어는 만들었습니다. 오형식이니까 인과관계죠. 그것의 존재를, 이때 it는 뭐야? 언어겠죠? 그럼 대명사로 썼다는 얘기야. 그치? 언어를 대명사로 썼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명사이고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 핵심어죠. 그럼 이 글은 언어에 관한 내용일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 언어의 존재를 느끼겠습니다. 뭘 통해서? 수단이죠. 어떤 걸 통해서 언어의 존재를 느끼게 했을까? 근데 ing 보세요. 전치사를 쓰고 ing를 쓰는데 보통 사람이면 소유격 사물이면 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어도 명사 쓰는 경우도 있고요. 명사나 소유격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주어 동사로 읽어야죠. 동명사의 의미상이 주어잖아. 그러니까 밀러터리, 뭐 군사, 종교, 경제적 힘이 요구하는 걸 통해서 이러한 힘들이 요구를 했다 이거야. 자, 다음에 형용사 놓치면 안 되죠. 작은 수의 군인, 상인, 관료, 선교사를 요구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형용사야. 그 수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작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놓친 건 뭐냐면 얘죠. 상대적으로. 자, 상대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자, 해시태그 뭐야? 비교적, 상대적 이란 말은 뭐예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비교되는 성질은 뭐야? 스몰이죠. 비교되는 성질은 스몰이란 말이야. 각 비교 대상에서 이 A와 B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치? 얘네들을 뭘로 비교하는 거야? 스몰로 비교하는 거야.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언어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통해서도. 그럼 그 앞은 뭐가 나와? 많은 수가 나와야죠. 많은 수가 언어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게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 이래야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해가죠? 그러니까 스몰, 적다라는 것과의 비교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렐러티블리 이런 거는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보기에서 정답이 뭐 내용일치든 뭐든 비교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렐러티블리 딱 보자마자 비교 대상은 뭔가? 무엇을 비교하는 건가? 그 비교 대상 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지금은 비교 대상 간에 뭘 비교하는 거야? 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많냐, 적냐. 그쵸? 그래서 렐러티블리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밑줄은 버라이어티, 다양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품종이라는 뜻이 있죠. 품종. 그리고 뭐 S 이렇게 붙여서 뭐 변종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글씨가 안 써져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 음. 자, 그럼 올라갑시다. 이거는 뭐 잘 모르면 지워버리면 되잖아. 그치.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냥 빈칸 추론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번 문제를 누가 맞출 수 있냐? 킬러 문제로 나와 있고요. 자, 사회과학, 미안해. 뭐지? 어디야? 어, 어, 다중 언어 현실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많은 방식에서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많은 방식에다가 열거, 항목, 암시, 표시. 그러니까 뭐 several, 복수명사 또는 팩터, 요인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열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중 언어가 현실화되고 있어. 리얼러티 현실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실화가 됐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열거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자, 이든 아니든 정착민이든 침략자든 상관없이 이주자들은 가지고 옵니다. 언어를 어디 안으로? 촉척 안으로. 그리고 때때로는 무엇과 함께처럼이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제국주의자 그리고 식민지 팽창처럼 제국주의가 뭡니까? 자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약자를 정복하는 거잖아. 이게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제국주의가 어디야? 독일,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 그 언어도 못 쓰게 했죠. 그리고 자기네 언어 쓰게 했죠. 창씨개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개척자들, 정착민이든, 그러니까 정착민이라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착했잖아. 그거건, 아니면은 침략자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건, 상관없이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접촉으로 온다는 얘기는 다른 언어들과 당연히 접촉하겠죠. 그 사람은 다른 언어를 쓰니까. 자, 동그라미 치고요. 낯이 있으면 무조건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불필요해.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동하는 것은 불필요해. 자, 다중언어를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왜 딴 말하지? 앞에는 침략이든 그 이미그런트 애들이 언어를 가지고 와서 접촉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필요 없대. 딴 말하고 있잖아. 그쵸? 자, 봐봐. 천천히 가볼게. 물리적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둘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말이죠. 또 낫이 있는데 왜 같은 말이 나왔을까? 그럼 벗이 숨어 있죠. 어디냐? 이거 뭐야? 이거 점이지? 점인데 왜 소문자를 썼냐? 뭐 이래? 이상한데? 못한 것 같아. 이거 벗이 숨어 있습니다. 벗이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에 들어가야겠죠? 그쵸?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군인이나 상인이나 관료나 선교자들이 를 통해서도 언어의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게 1번으로 들어가야겠죠. 근데 잘못 읽은 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콤마가 없으면은 되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도 안 되는데 it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갑시다. 아까처럼. 잘못 쓴 것 같아요. 자, 몇몇 문화들은 더 명확한, 명백한, 눈으로 확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뭐보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도취한 거죠. have had가 도취된 거죠. as나 then 이하에서는 선택적 도취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others, then 다음에 others had, 미안해, have, had, explicit, 정책.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다 생략하고, 이렇게 도취시킨 거예요. 음. 그러나 모든 제국주의적 강대국들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들의 언어가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때때로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복당한 그룹이나 식민지화된 그룹에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자, 강제적인 언어, 강제적으로 이 새끼 또 창씨개명해. 자기네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압하지 않더라도 다른 언어의 매력을 느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옆에 뭐 프랑스 친구가 있어. 근데 언어가 아름다워. 그럼 프랑스어 쓸 수도 있죠. 그럼 더 그러니까 형용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 그룹에. 자, 언어들은, 자, 요거 보세요. 주의는 이렇게 ISM이 주로 붙죠. 다음에 명사, 복합 명사가 되면 이 주의가 사람 명사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팽창주의 체제, 정권의 언어는 종종 얽히고 설켜 있다 이거야. 무엇과 함께 실용적인 장점과 문화적인 어떤 위신과 함께 어떤 지역 수준에서는 그리고 디귿 동그라미 앞에서 얘기한 말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이러한 요인들은 오랫동안 아울리브 보다 오래 살다죠. 원래 지배하는 영향보다 오래 살았다. 계속해서 그 언어를 쓴다는 얘기겠죠. 자, 계속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요인이라는 얘기는 뭐야? 실용 플러스 그 위신이 되겠죠. 문화적인 위신.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지배하는 영향보다도, 그러니까 지배를 하다가 떠났어. 그러면 그 언어 사용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어. 일본어 쓰라 그랬어. 근데 일본이 물러났잖아. 근데 일본어가 매력적이야. 실용적이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지배하는 그 기간보다도 이러한, 일본어의 실용성이나 일본이라는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권위, 위신들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고수하겠죠. 그쵸? 무엇에 대한 유럽 언어를 고수하겠죠. 그 언어를. 유럽 애들이 이제, 저기 식민지 개척하고 제국주의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넘기기 전에 좀 요약을 할게. 다중언어를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할 필요가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필요 없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적은 사람의 이동으로도 다중언어의 현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1번 블랭크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썸이라는 얘기는 뭐야? 앞에 이제 얘는 대명사잖아. 앞의 문화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은 수의 이동만으로도 다중 언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썸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그걸 받을 수 있는 말이 앞에 있어야 돼요. 대명사니까. 그치? 그러니까 몇몇 문화들은이라고 했을 때
몇몇 문화들은 어떻게 된 거야?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어, 다른 문화들보다. 그러나 모든 제국주의적 파워가 그들의 언어를 매력적으로 만든 거야. 이거 써! 이렇게 해도 되고, indirect, 뭐 그런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언어가 매력적인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나를 정복했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한 거야. 실용적인 거야. 그러면 퍼질 수 있다 이거지. 아무튼, 자, 계속적인 언어의 보수는 유럽 언어에 대한 존재했습니다. 이전 식민지 지역에 존재했고, 그거는 사례입니다. 여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까? 필리핀 영어 쓰잖아. 그쵸? 지네 언어도 쓰고. 홍콩 쓰죠? 영어 쓰고. 그 지네 언어도 쓰고. 그치? 우리나라만 일본어 안 쓰죠? 그치? 정말 매력적이어서 쓴다 이거야.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고요. 아무튼 9번이 어려웠어요. 상대적으로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풀기 어려웠고 10번은 그냥 랭귀지죠. 이건 너무 쉬웠던 거고.